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 주석서에 의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주석서에 따르면 예, 그렇소. 그리고 그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탄핵 소추 의결 때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예, 그 주석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핵 소추 사유의 일부 취하, 철회, 일부 취하는 결국은 사실관계가 다른 탄핵 소추 사유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 탄핵 소추의 일부 취하에 해당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부분은 이제 재판부 판단 사항이고요. 자, 재판부 판단 사실이 아니라 제가 법리적인 걸 묻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그건 판단하겠지만 제가 법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 주석서에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그렇게. 자, 국회에서 의결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에 탄핵 소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즉 실체적 절차적 요건 위반입니다. 두 번째, 내란 속의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1차 준비기일에서 정리한 쟁점 4가지를 보면 계엄을 선포한 행위, 포고령 1호를 발표한 행위,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대를 동원해 불법으로 압수한 행위, 이 4가지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쟁점을 정리한 것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한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위반으로 인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 속의 범죄 행위에 그 탄핵 소추 사유와 일치합니까? 아시다시피 그 4가지 사유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은 공개된 준비 절차에서 그렇게 이미 다 정리가 됐고요. 그렇게 탄핵의 경우에는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탄핵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위법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대개 형법상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결한 탄핵 소추 의결서상에 내란죄라는 말이 여러 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내란죄를 통해서 헌정 질서,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탄핵 소추 의결서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 그 무슨 형사 재판에서 하듯이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양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헌법 탄핵 소추 의결서에 내란죄를 범해서 헌정 질서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탄핵 소추를 의결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 부분을 철회한다고 한다면 저는 탄핵 소추 사유의 주요 내용이 철회된 것이고 탄핵 소추 사유에 탄핵 소추 일부 취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고 그 경우 의결 정족수는 탄핵 의결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지금 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포함한 재반 그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통해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동일하게 증거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법리 구성을 달리하더라도 사실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조사는 형사 재판 절차에 의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